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은 끝났다. 검찰의 난을 종식시킬 4개의 내관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의 질의답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그런 태도, 책상을 쾅 치기도 하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그냥 당당합니다. 그의 태도에서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검찰이 특권을 누려왔는가, 뼛속까지 박혀버린 그들의 특권의식. 아니,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 니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니들 왜 검찰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태도였거든요. 네. 참 볼썽사나웠죠. 자, 이번 국정감사로 4가지의 뇌관이 밝혀졌습니다. 드러난 거죠. 이 넷 중에 하나만 터져도 검찰의 난. 유시민 이사장이 검난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검찰이 막 난리 쳤었는데 이건 검난이 맞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야당 정치인들을 수사하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여당 쪽만 집요하게 수사하고 괴롭히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건 검찰이 정부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찰의 난, 검난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자, 이 4개의 내관이 드러났다라는 건데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요. 하나씩 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옵티머스 사건이에요. 옵티머스의 무혐의 처리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보통 이런 펀드 사기 사건은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똑똑한 놈들이 큰 돈을 사기치기 위해서는 단순하면 사람들이 속질 않잖아요. 복잡하게 꼬아놨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보다가 길을 잃고 헤매요. 그리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검사들의 룸살롱 향응. 1,000만원, 하루에 1,000만원을 썼다는 바로 그 룸살롱 향응입니다. 이것도 사실로 밝혀지면 붐 터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윤대진 5천만원 수수. 이것도 스토리가 좀 있는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권만 수사하는 편파적인 정치 수사. 이것도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검찰의 난은 종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4가지 뇌관이 있는데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자니 좀 영상이 길어져요. 그래서 일단 옵티머스 사건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모집을 해요. 자, 니들 돈을 불려줄 테니 우리한테 돈을 맡겨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돈을 모읍니다. 이 옵티머스 펀드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펀드였어요. 아주 죄질이 나쁜. 보통의 펀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보다는 욕심을 내다가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터져버리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이 펀드를 모집한 사람이 내 돈이라도 내 이익이라도 빼돌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요,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만들어진 펀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가 왜 윤석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만든 펀드, 옵티머스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수익은 떨어지지만 아주 안전한 곳에 투자하겠다, 공기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펀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곳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이게 어디서 의혹이 불거졌느냐? 전파
전파진흥원이 투자를 했어요. 이 펀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너무 위험해, 이상해, 사기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내줘요. 무혐의 처리를 내주고 이 무혐의 처리가 이 펀드의 보증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펀드를 들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검찰의 엄청난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전파진흥원이 투자를 했고 이 펀드를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냈어요. 이거 안전하다라고 보증을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펀드에 들어왔고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데 그 중에 한 구석에 검찰이 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혹이에요. 자, 서울중앙지검에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지검장이 윤석열이었어요. 자, 이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옵티머스 왜 무혐의 처리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부장전결 사건이라 보고를 못 받아서 몰랐다. 네, 몰랐답니다. 그리고 전파진흥원이 투자를 회수하여 피해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윤석열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수사 의뢰를 한 전파진흥원은 투자금을 회수해 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파진흥원이 귀찮으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다. 그 후에 다행히 수사가 잘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검찰보다 금융감독원에 제소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윤석열 뻔뻔하죠. 이 당시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책임의 전형입니다. 자, 윤호중 위원장이 이렇게 혼내기도 했어요. 정부기관이 투자했다가 문제 있는 펀드라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니 다른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그걸 믿고 줄을 이어 투자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얘기인데 피해자가 없다느니 뒤에 수사가 잘 됐으니 다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 수사 의뢰 내용을 좀 보면요, 전파진흥원이 피해를 봐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여서 수사를 의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사 의뢰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전파진흥원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걸 수사를 해달라,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다 사실이었습니다. 수사 의뢰 내용만 그대로 옮겨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요, 전관 변호사의 작용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를 했어요.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은 모피아와 법비들이 합작한 펀드 사기 사건,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무혐의 처리한 것 자체도 엄청나게 이상하죠. 근데 당시 무혐의 처리를 했었던 그 당시의 지검장이었던 것이 윤석열이고 이 윤석열이 계속 발뺌하는 것도 엄청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그 배경이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이거는 진짜 검찰이 붐 터져버리는 핵폭탄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핵폭탄 같은 사건의 중심에 윤석열이 있어요. 자, 모피아,
금융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모피아들과 이 법비들이 합작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요. 얘네들이 좋은 머리를 나쁜 데다 쓰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힘과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이런 범죄는 정말 크게 단죄해야 되겠죠. 금융 사기 사건의 한 축에 검찰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면죄부를 주고 그걸 보증서를 써준 다음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해서 더 크게 해먹었다라는 건데, 이 중심에 검찰에는 윤석열이 있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검찰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공수처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뒤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옵티머스 관련된 이야기 정리만 해드릴게요.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발버둥 쳐봐야 윤석열이 했었던 나쁜 짓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윤석열이 그렇게 조국과 추미애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었던 이유 잘 아시겠죠? 검찰 개혁을 하기 시작하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계속 줄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공수처는 반드시 빨리 출범해야 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